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 연구원장 임용 후보자 제2차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연구원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우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2018년도 12월 10일 울산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장이 지방 공기업의 장 등을 임용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 연구원장의 임용에 앞서 검증을 통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고자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 중 각종 안건 심의로 바쁘신 와중에도 울산 연구원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울산 연구원장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인 통과 의뢰, 인사청문 결과에 따른 임명의 구속력 부재로 오히려 시의 인사권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12일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므로 수박 곁핥기식이라는 지적 등 이번 인사청문회가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철저하게 인사를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가벼운 목대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회 김동칠 부위원장입니다. 이경혜 위원입니다. 이장결 위원입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울산 연구원장으로서 비전과 경영 능력, 전문성 등을 잘 갖추고 있는지, 또 조직원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지, 도덕성 등과 같은 것을 두루 겸비했는지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엄격하고 세심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인사 검증을 위해 여러 언론사 관계자분들도 오셨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호양 울산연구원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진행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용 후보자의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 계획 발표를 듣겠습니다.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울산연구원장 임용 후보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하신 후에 선서문에 서명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울산연구원장 임용 후보자 본인은 울산광역시 의회와 울산광역시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울산연구원장 임용 후보자 편상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 청문회가 단순한 어떤 절차에서 그치지 말고 인사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저희들도 검증을 하겠지만 답변하신 후보자께서도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기소개와 직무 수행 계획을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연구원장 임용 후보자 편상훈입니다. 우선 이런 귀중한 시간과 자리를 내어주신 홍성호 위원장님, 또 김동칠 부위원장님, 백현조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영광이고 또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울산 시민의 위임을 받아서 울산시 의회를 대표해서 오늘 청문회에 와주신 청문위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진실되고 솔직하게 답변 드릴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예. 네, 자, 바로 직무 이어서. 수행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해 주십시오. 네,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하고 직무 수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56년에 서울에서 일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사람을 대할 때는 정성을 다하고 일을 처리할 때는 공정하게 하라는 그런 가훈에 따라서 성실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서울중앙고등학교를 마치고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중에 아버님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어 졸업 후 군 복무는 부선망 단대독자 사유로 보충역으로 마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1983년에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당시 한국과학기술원 시스템공학센터, 현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공채로 입사하여 과학기술처에 파견되어서 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최초 정보산업 육성의 해를 맞이하는 데 일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 1985년에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으로 펠로우십을 받아서 정책대학원 박사과정 유학길에 올랐으며 중도의 행정학의 메카인 남가주대학교로 옮겨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1997년 9월에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한 달 만에 IMF 금융위기를 맞게 되어 정보통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당시 한국전산원, 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위촉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1999년 3월부터 울산대학교 행정학과의 조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약 23년간의 재직기간 동안 교내에서는 기획부처장, 또 외국어 교육원장, 또 교수협의회 부회장을 거치고 2016년부터 정년 퇴임하는 2021년까지 정책대학원장을 맡아서 석사과정과 함께 장기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을 운영해 오면서 조직관리 경험과 리더십을 익혔으며 교외로는 중앙정부, 울산시구, 군, 또 교육청, 시 출연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 강연 및 정책 자문 역할을 하였고 현재는 행정학과 명예교수로 봉직하면서 강의는 물론 시구, 군, 또 각종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교육과 지역사회 봉사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직무 수행 계획과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경영 철학과 혁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산연구원의 비전은 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싱크탱크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관리에 주안점을 두는 경영 철학을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정 지원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시의 요구에 매몰되는 출연기관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정 비전의 정책화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시정 지원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참여와 화합을 통한 소통을 조직관리의 핵심 과제로 삼아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기하고 참여와 화합과 소통을 조직관리의 핵심 과제로 삼아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오늘날 현대 조직은 끊임없이 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따라서 오늘날 조직 관리에서의 핵심은 이러한 변화의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다른 말을 변화의 관리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변화지향적인 이른바 변혁적 리더십과 소통을 전제로 하는 섬김의 리더십, 그리고 오늘날 현대 조직에서는 가급적 많은 권한을 부하 직원들에게 위임해서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유자량권을 확보시켜서 스스로 각자 자율관리가 가능한 셀프 리더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슈퍼 리더십을 실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직 문화의 혁신, 선진화입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권경영, 윤리경영, 또 안전경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이른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채용 비리의 근절이라든가 계약 거래의 공정성 확보, 또 갑질 방지,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 또 인권 경영 등등 건전하고 협력적인 조직 문화 형성에 중점을 두어 경영하겠습니다. 혁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연구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연구원법에 근거해서 지난 2001년에 개원해서 시정지원연구기관으로 또 싱크탱크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은 사실 2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총원은 106명입니다. 정규직의 정원은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00억 수준이고 수행과제는 연간 120건 정도 됩니다. 현 상황을 볼 때 풀어야 할 과제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울산시에 대한 높은 예산 의존도로 인해서 연구의 독립성 등 그 역할과 성과의 한계에 대한 우려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되는 사업 성과를 호도하거나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나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연구원의 대외 이미지와 정체성 확립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시정의 싱크탱크 고유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직 인력의 편중 문제입니다. 박사급 연구 인력 26명 중에 57%가 경제 분야 연구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도시 경쟁력을 얘기할 때 경제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에서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21세기는 도시의 정체성이나 정주성 또는 삶의 질을 등의 분야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중요한 정책 분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복지정책이라든가 인구정책이라든가 또 여성정책, 청소년정책 등이 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에 집중해서 미래 전략형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 정체성 확립과 연구직 인력의 편중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제는 퀵윈 전략이 없는 결과물에 대한 대응입니다. 개원 후 20년간 총 1,400건이 넘는 연구를 수행해 왔으므로 연구 성과의 양적 성장은 있었지만 그 질적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물의 정책 반영률, 즉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으로 추진되는 정책 반영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연구 결과가 추상적이고 또 장기적인 사업이라는 지역 내 평가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용성 높은 이른바 퀵윈 전략 사업, 이건 이제 단기간이고 또 임기 내에 추진이 돼서 성과를 만들고 그것을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러한 사업을 말합니다. 퀵윈 전략 사업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풀어갈 혁신 전략의 핵심은 뭐니 해도 기존 연구원의 비전과 민선 8기 시정 철학의 융합화에 그 출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과 울산의 제도약과 성장을 시정의 중심에 둔 지방정부로 판단됩니다.
시정 철학과 그 방향성에 부응할 수 있는 현안 해결 중심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선 8기 정부의 시정 비전과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발지원 구역 해제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신도시 조성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 등 그 공약 사업들은 시정 지원 연구 수행을 통해서 그 완성도와 실현성을 제고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연구원의 비전 전략을 민선 8기 시정부의 시정 철학과 핵심 사업 추진 방향과 잘 융합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퀵윈 전략 사업을 지원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 전략형 혁신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연구 방향성과 또 경영 혁신 도입을 위한 혁신 전략의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민선 8기에서 얘기하는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일조하고자 하는 연구원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을 짚어봤습니다. 첫째는 조직구조의 개편입니다. 둘째는 예산 혁신입니다. 세 번째는 허브 역할의 강화입니다. 조직구조의 개편은 다양한 배경의 전문 인력을 보강해서 전문 영역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고 또 우선적으로 추상적인 부서 명칭을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예컨대 시민행복연구실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연구실처럼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된 연구 영역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인력을 재배치해서 연구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책임 경영, 또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민선 8기 시정 철학과 비전, 그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TF 조직, 즉 민선 8기 추진 사업의 논리를 개발하고 그 핵심 사업을 선도하고 현안 중심의 정책 발굴을 특화시키는 이른바 전담 조직의 신설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조직구조 개편에 이어서 두 번째는 예산의 혁신입니다. 시청 출연금이 현재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약 40%대에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50% 이상 확보해서 수탁성이나 용역성 과제에 치중해온 그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독창적이고 시민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하는 정책연구원으로 재탄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직구조 개편과 예산 혁신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허브 역할의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과 소통 창구의 허브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 또는 의회와의 소통 강화로 예산 확보 또 시민 친화적인 정책 방향을 수렴하고 주변의 연구기관 예컨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나 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울산대학교 유니스트 등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서 연구원의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하고 그 시너지 효과 또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낙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유능한 연구 인력을 좀 더 확충하고 주변의 전문기관과의 소통 또는 자문 등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서 연구원을 개방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러한 연구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거기에 전문 지식과 조직관리 경험으로 무장한 원장의 전문성과 리더십 등의 업무 추진 역량과 혁신적인 사고를 더해서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을 통해서 울산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 가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현안 해결 중심의 시정지원 연구와 또 미래 전략형 기획 연구를 통해서 싱크탱크의 역할을 강화하고 또 현장 중심의 수용성 높은 열린 연구를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확대하고 조직 혁신을 통한 연구행정 지원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하고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고객 중심의 투명 경영을 통해서 조직 효율성을 고도화하는 경영 목표를 향해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후보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진행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의 질의는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하고 공개 대상의 능력, 정책, 전문성 등의 검증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실시키로 했으니 질의하실 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하겠으며 전 위원님들의 본 질의 시간을 마친 후에 보충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도 답변을 포함해서 각각 10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진행되면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비공개 질의 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보자에 대한 능력 및 정책, 전문성, 검증 관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수님 이렇게 울산발전연구원의 원장 후보로 되심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네. 원장님 조금 전에 이제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라든지 등등 발표를 하셨는데 울산발전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연구 기능이죠, 그렇죠? 네. 예, 저는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제출하신 내용 중에 주로 논문과 보고서 이런 부분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제출한 박사 논문과 석사 논문에 그 모사율을 텍스트 파일이 부존재함으로 모사율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07년 신정아 사건 이후로 모든 논문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리스포유에 들어가서 우리 그 후보자님의 박사 논문 또 석사 논문까지 다 제가 파일을 확보를 했는데 네. 왜 이게 모사율이 확인이 불가합니까? 이거는 설명 부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게 좀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책이나 확인해 본 결과 책이나 문서 등은 이제 스캔을 통해서 그 PDF 파일로 변환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텍스트로 전환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그림으로 인식이 되어서 각 그 문자로 인식되지 않아서 그 모사율 그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의 경우는 벌써 40년이 넘었고요. 박사 논문도 25년 전인데 그 전자 파일이 현재는 남아있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그 다 스캔을 떠야 하고 또 스캔 이후에 문자 인식을 또 해야 하고 검증을 한번 또 거쳐서 그 모사율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자료 제출 시간이 촉박해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네. 계속 궁금하시면 그런 복잡한 과정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간이 짧아서 검증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니 저희들도 어떻게 못하겠는데 반드시 이러한 부분에 왜 이렇게 방금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들에게 차후라도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이제 그 후보님께서는 우리 울산의 싱크테크 역할에 가장 수장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이 연구 윤리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박사들 저도 여성가족개발 원장을 해봤지만 주로 우리 연구 기능에 있어서 물론 여기 뒤에 계신 우리 박사님도 계시지만 이 논문이 얼마만큼 본인의 어떤 그런 노력에 의해서 나온 논문인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네. 심지어 다른 지방에는 뺏기시게 해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 부분은 저는 처음 자료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성의하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맞추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장님의 지난 10년간의 발표 논문 보고서와 저서를 제가 쭉 보게 되는데 상당히 좀 실망했습니다. 뭐냐면 발표 논문이 10년 안에 지금 6건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그죠? 자료 제출에. 네. 혼자서 쓴 혼자 논문 하나도 없고 다 공저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공저 중에 지금 가시려고 하는 그 울산발전연구원에 계신 모 연구원하고 함께 공저한 내용이 4개가 돼요.
이런 사유를 과연 교수님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얼마만큼 이 논문의 기여도가 어떻게 됐는지, 특히 또 제가 제의를 걸고 싶은 것은 이 논문이 2021년 수탁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르신 복지과에서 이 장사시설에 대한, 물론 좀 비틀어져 있죠, 그죠? 제목은 좀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의 적정 공급 규모 도출 방법 적용하는 연구, 이 부분도 그 연구원하고 또 합작을 같이 했어요. 공조했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연구원이 다시 울발연의 수탁 과제에 또 나와 있어요. 물론 울산 내 적정 규모가 얼마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왜 교수님께서 23년간 교단에 계셨고 저도 한 4년간 학교에 있었는데 이렇게 논문수가 작으며, 그래서 혹시 제가 10년간이 아니라 10년 이후 걸 또 한번 쭉 보게 되거든요. 살펴보니 실제 공자가 너무 많고 단독으로 쓰신 너무 작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사실을 지적하신 걸로 알고요. 또 개인적으로 한 논문도 몇 개 있습니다만, 또 공저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또 교내에서 본부 보직이나 보직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연구 활동에 좀 게을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이제 연구원의 원장으로 가게 되면 저 스스로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또 교직생활 23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또 연구 실적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 특정 연구원과의 관계는, 그 당시에 제가 울산에 왔을 때 울산연구원은 사실은 경제학 중심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고, 유일한 행정학 박사를 만나서 저희와 이제 같이 관심사도 비슷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 제가 이제 또 이론적인 파트를 많이 맡고, 또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을 연구원 쪽에서 맡아서 그렇게 코워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건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님, 어쨌든 앞으로 그 많은 싱크탱크의 수장이 되시는데, 연구원들이 원장님을 보는 시선이 연구원의 가장 기본 윤리는 연구윤리잖아,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이 자유로울 수 있으셔야 앞으로도 연구원들이 생산해내는 그런 어떤 연구 보고서들이 객관성의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저는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고, 그럼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모 연구원하고 지금 보고 저희들 주신 자료에 4건이 다 그 연구원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방금 말했던 장사시설 이 부분이 주요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의 우리 과에 그것도, 이거는 세금의 이중 낭비, 이게 되지 않나 하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그 모 연구원하고 네. 2020 장사시설 2020년에 한국지방정부학회에 공조로 내신 제목이 네.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의 적정 공급 규모 도출 방법과 적용을 하는 연구입니다. 그죠? 네. 함께 공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올해 2022년 1월에 이 연구원한테 우리 울산시가 어르신복지과에서 울산 장사시 수요 전망과 적정 공급 규모 결정 연구를 한 제목인데, 물론 제목은 조금 비틀어져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저희들도 그 기간이 확보되지 않은 내용까지 검증을 전체를 못했습니다. 보고서만 잠깐 제가 보고 왔는데, 이렇게 됐을 때 시에 쓰는 예산을 따로 이렇게 두 분은 공지를 내서 논문 발표를 하셨고, 그죠? 그럼 이 연구원은 울산발전연구원 소속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주는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고서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아마 이번 9월 말에 지금 확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연구윤리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같이 공조를 해서 학회지에 게재할 때에는 그 저간의 상황을 자세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네. 학자로서 이론 파트 부분을 같이 상의했고, 그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서 공조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른 데 활용되고, 물론 포인트는 많이 바뀌고 있었고요. 네. 예. 근데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네, 네. 그 부분까지는 미처 더 제가
쫓아가면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후보자님께 어쨌든 이 부분에 제의를 하는 것은 연구 기능의 중요성, 네. 그리고 또 임명이 되시면 정말 우리 울산의 싱크탱크의 또 그 위에 어떤 헤드 역할로서, 그죠? 그렇다면 조직원들의, 물론 우리 박사 논문을 보니까 앞으로 조직 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박사 논문이 그쪽이니까 네. 제대로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하시려가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나 이 연구윤리는 저희는 연구원 소속의 모든 박사들이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 역시 그렇다면 공감합니다. 예, 앞으로도 후보자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연구윤리 부분에 있어서 박사님들에게 한 점의 어떤 그런 것도 없이 후보자님이 그런 게 되어야, 특히 이 연구원 아직 저는 이 연구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구윤리 부분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 잘못되어지는 어떤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말씀드리고 추후에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말씀 드리면 의원님 지적하신 거에 100% 공감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연구윤리에 부끄러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 활동을 좀 게을리한 것도 제가 인정을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연구윤리를 더욱더 인식을 하고 또 우리 연구원을 운영하게 된다면 그걸 각별히 강조를 해서 하여튼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백현조 의원입니다. 후보자 되심을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때 후보자님께서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울산위원장을 맡아 토론회 등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8기에서는 그러한 정책 기조가 변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후보자님의 현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아시다시피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은 수도권의 일극화 현상을 예방하고 또 전국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중심의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새로운 협력 방식을 제시하는 그런 새로운 제도로 인식이 돼서 관심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지적하듯이 그 부울경 세 지방에서의 어떤 그 연합을 통한 통합을 통한 그 개발 이익이 부산 쪽으로 치우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따라서 현재로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권한이나 또 재정의 대폭적인 이양이 없이는 그 실익을 담보할 수가 없겠다는 판단에서 현 민선 8기 정부에서는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또 시기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출범해서 자문 역할이라고 해서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만났는데요. 딱 그 정도 선에서 더 나아가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연구원에 합류하게 된다면 우리 울산연구원과 또 부산연구원이나 또 경남연구원과 함께 긴밀하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다시 네. 한번 검토해서 그거는 7기와의 기조와는 다르게 8기 때는, 민선 8기 때는 이런 기조들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소신이 변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저도 예, 그건 공감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지역 간의 이익의 균형이라든가 또는 지역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헤어름 동맹과 같은 포항, 경주, 울산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어떤 동맹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히려 지금 민선 8기 정부에서는 헤어름 동맹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과 경주, 포항은 과거에 그 신라문화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고, 또
포항의 제철과 같은 소재 산업하고 울산의 제조업하고의 어떤 그 결합을 통해서 어떤 산업적인 생태계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울산의 유니스토하고 포항의 그 포스텍과의 어떤 R&D 공유도 가능하고, 또 경주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 산업하고 그 이른바 이제 서비스 산업과 울산의 제조업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점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아직 그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보다는 어떤 우리가 좀 더 주도권을 갖고 또 개발 이익이나 이런 것 측면에서 함께 실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성과가 뚜렷하지 않고 또 가야 할 길이 먼 동남권의 어떤 특별연합보다는 어느 정도 상호 신뢰를 갖고 있는 해롬 동맹에 역점을 두는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8기 시장님의 공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지고 계시던데, 그와 관련돼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의 산업 구조와 관련돼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기존에 노동 집약적인 어떤 그런 산업에 대한 것들에서 지금 혁신적인 어떤 디지털화하는 바이오 산업이라는 지식 산업 위주의 어떤 산업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떠한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의원님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일단 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현 민선 8기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또 이런 산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그린벨트 해제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간의 그 경계에 이른바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벨트가 형성되었었는데, 우리 울산은 지난 95년에 그 시군구 통합을 통해서 울산광역시의 어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그런 그린벨트가 되어서 어떤 그 도시 발전 성장 동력을 분절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특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 나오는 것처럼 이런 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어떤 그 주거 환경을, 서민의 어떤 주거 안정을 꾀하고, 또 새로운 기업을 유치를 통해서 인력 유입도 또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연구원의 싱크탱크의 수장으로서의 어떤 울산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것들도 후보자는 충분히 숙지되고 공부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기존의 산업 구조의 S커브는 지금 정점에 와 있고 하락 국면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새로운 산업으로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어떤 후보자의 어떤 생각들이 우리 울산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막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네. 그와 관련돼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다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님께서는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조직에 대해서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지금 경영 철학에 대해서도 4번에 보면 조직 문화의 혁신을 강조해 오셨고, 발표 논문 실적에 보면은 2번에 지방 공무원의 개인 환경 적합성과 혁신적 업무 행동의 영향 관계에서 조직률의 매개 효과라고 해서 조직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염려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어떤 이론적인 측면이 아니고 과연 조직을 경영해 본 실무적인 경험이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셔서 저의 염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대학원을 마치고 연구원에서 국책연구기관에서 토탈 한 4년 정도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요. 물론 책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23년간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공직을 하면서
그나마 제가 조직관리 경험을 가졌다고 한다면 본부의 기획처의 처장을 맡으면서 조직관리에 좀 경험을 쌓았고 작년 8월 말로 정년퇴임을 하기 앞서 최근 5년간 정책대학원장을 맡으면서 석사과정 공공정책과 사회복지 두 가지 전공의 석사과정이 있었는데 울산의 향후 아까 말씀도 나오셨습니다만 향후 먹거리는 결국은 문화예술 관광이다 하는 것이 우리 시군구의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함께 목소리를 같이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문화예술 전공을 제가 재임하는 동안 신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난 5년간 지금 육국 공무원들, 중견관리자들을 장기 교육 프로그램인 중견관리자 양성 과정을 5년간 맡아서 시군구에 총 한 250명의 공무원들을 교육 훈련시켜서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장으로서의 조직관리 경험은 없습니다만 학교나 또 각종 위원회 이런 데에서 위원장이나 뭐 이런 정도만 맡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어교육원 원장을 경험했고 기획처에서도 일했고 정책대학원장을 5년을 하면서 석사과정을 신설하고 3개 전공을 운영했고 또 공무원 배출 프로그램에서 한 5년간 일했던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음에 또 오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백연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이장걸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울산 연구원장 후보로 되신 네, 걸 벗었습니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이장걸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개원 연구원이 개원됐습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연구 성과가 양적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2021년도에 우리 통계 자료를 보면은 연구 실적을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와 유사한 광주, 전남이라든지 대전, 세종 이렇게 보면은 우리 울산 광역시가 연구 실력이 제일 낮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 생각은 지금 새로 들어오셔서 실적이 저는 사실 뭐 울산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실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말씀이셨습니까? 그렇죠. 네. 네. 제가 파악한 데이터로는 우리 울산연구원의 순수 연구직의 박사 인원은 총 26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사한 그 타시도 연구원들의 경우를 보면 평균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것은 연구 과제 운영의 효율화를 기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또 평균적으로 1인당 과제 수행 건수를 보면 다른 5개 광역시라든가 뭐 이런 유사한 연구기관은 3.9건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 울산연구원은 4.4건 정도로 1인당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또 열심히 연구에 임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그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전체적인 총계는 좀 적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파악을 아직 확실히는 못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단 개인적인 생산성이라든가 어떤 그 연구 과제 수행의 운영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 평가했습니다. 그럼 그 원장이 되시면은 연구원 박사님들을 더 채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 연구원의 연구진이 배경이 많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는 민선 8기에서 특히 다양한 정책적인 수요와 행정 수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연구 인력을 충원하고 싶은데 그것은 역시 뭐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연구직 인원의 어떤 정원 문제도 있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현재 광주 뭐 전남 우리하고 비슷한 유사한 대전 뭐 세종이라는 이런데 연구원들이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저희 울산이 26명인데 비해서 예. 광주 전남은 42명이고요.
또 부산이나 인근의 부산이나 대구 경북은 53명, 61명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는 부족한 연구 인력인 것은 아마 데이터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이제 우리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인력을 좀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박사님하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거는 연구 용역을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네. 연구 용역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박사님이 이렇게 용역에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시다가 네. 시장님이 어중이 또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겁니까? 그 과제 자체를 바꾼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용역을 하다가 그렇죠. 시장님이 어중이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라고 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게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원을 운영하는 데는 우리 울산연구원은 울산시의 어떤 출연 연구기관으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출연금의 비중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출연금이 정액으로 제한돼 있어서 전체 예산의 약 35% 정도에 그쳐 있었고 올해 처음으로 한 44% 정도 되어 있는데 다른 유사한 연구원의 그 출연금 비중은 평균이 70%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출연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또 반면에 출연금이 너무 많다 보면 울산시 요구에 매몰되는, 그래서 아까도 그 정체성 얘기를 했던 것은 그 하나의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너무 많은 의존도를 갖고 있으면 그런 매몰되는 부분이 생기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적어도 한 50% 정도의 출연금 비율이 올라간다면 외부 수탁 과제나 용역 과제, 이른바 이제 돈벌이를 해야 하는 그 과제에 기웃거리지 않고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연구나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확보하는 데는 출연금의 확충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 원장님 어중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럼 더 하나 더 또 질의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이제 지금 현재 원장으로 취임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취임하시게 되면은 그 연구원의 직원들하고 소통이 지금 어떻게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헤쳐나갈 것입니까? 뭐 일단은 그동안에 23년간 학교에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안면이 있는 연구원들은 많이 계시지만 개별적으로 제가 이제 연구원에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지금 사실 2센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별로 또 전체적으로 자주 만나고 교감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요. 또 역시 개개 연구원들의 동기부여가 연구 질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 연구원들의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성취욕을 북돋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개발해서 그런 부분에 정진을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동필 위원님.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 김동철 의원입니다. 그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살아온 삶의 궤적이 그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 자소서를 이래 보면은 울산연구원 잘 이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영 철학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출연 기관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한계 넘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미래 전략형 기관이 되도록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덕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지금 현재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러한 국내외 여건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국가 경영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도 우리 울산시도 물론 공공기관들 또한 예산 운영이 전반적으로 긴축 경영 체제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울산연구원이 전체 우리가 40% 정도, 43%, 49% 정도를 우리가 울산시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울산시에서도 충분하게 우리 연구원에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되는 것이 현재 굉장히 좀 어렵다고 좀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 어떤 예산 의존도라든가 또 의존도를 해소한다라든가 연구의 독립성 또 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금 현재 방안은 나름대로 마련되고 있습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연구원장으로 임명되지 않아서 연구원에 국한된 말씀은 구체적으로 드릴 수 없고요. 제 나름대로는 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또 연구 부분 이외에 비연구 부분의 어떤 예산 절감이라든가 또 그런 그 인력 활용을 통한 연구의 어떤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 예산 운영의 효율화가 지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최대한 어떤 그 중의를 모아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장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연구 성과가 결국은 우리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연구 성과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결국은 또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어떤 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어려울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주위에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독립성과 정체성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네. 주위에 우리 임명 후보자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하시다. 인맥이 좀 많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수장으로서 또 가야 할 방향을 주위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제때 못한다라든가 또는 뭐 우리 또 그 교수로서 한 23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인구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울산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 또 경제 이런 부분들이 23년 동안 교육에만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좀 고전적인 방식 또 일반적인 그런 정책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지금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연 지금 우리 임명 후보자님께서 연구원장으로 됐을 때 이러한 울산의 어떤 새로운 어떤 변혁이라든가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대에 과연 적정한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우려시킨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후보자님께서 대처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우려에 대해서 뭐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아까 모두의 그 말씀하신 뭐 인맥이 많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제가 23년간 뭐 25년 정도 울산에 있으면서 뭐 단 한 번도 어떤 뭐 정치색을 띠거나 공공기관이나 어떤 뭐 이익단체에 기웃거려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학교에만 봉직을 했고,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다고 보시는 그 인맥은 뭐 100% 순수하게 학연에 불과하고, 제가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야간 행정학과를 함께 학과장도 하고 운영하면서 이제 뭐 시군 구의 공직자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됐고, 학과가 행정학과다 보니까 공무원들과의 관계가 많아졌고 뭐 그런 정도이지 개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거나 관심을 갖고 기웃거려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학교에만 있었다는 부분이 좀
어느 좀 편협되어 있을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관점에 대한 우려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 스스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게을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과 울산시의회의 관계가 참 불통이다. 임명권자가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과연 그 집행기관하고는 좀 아주 이렇게 친근감이라든가 소통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시의회하고는 전혀 불통이다. 한 번도 뭐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하는 그런 그 기회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혹시 임명 후보께서 연구원장으로 만약에 임명되신다면 울산광역시의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저도 강조했던 것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와는 물론이고 우리가 울산연구원이 의회의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그런 기관인데 이제까지는 뚜렷하게 어떤 그 소통을 위한 자리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어떤 공동 세미나를 하거나 또 거기에 어떤 전문가로 참여하거나 뭐 어떤 정책적인 자문 또는 의회에서 요청하는 어떤 과제가 있다면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 정도로 일단은 소통의 교두보를 만들고 또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많은 시간을 의원님들 찾아뵙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저 질문은 뭐 좀 간단하게 고려하고 추가 우리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순서에 준하지 않고 뭐 이야기하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이영희 예. 아까 우리 동료의원 질의도 하셨는데 또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고 본인 소개 보면 아까 한 5, 6년간 중간관리자 6급 그죠? 양성 과정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참여하셨고 또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임명이 되신 임용권자의 아마 논문 지도 교수님 맞으시죠? 네. 그러한 어떤 이해관계 그리고 오랫동안 그 야간 행정 그기고 예, 야간 행정학과입니다. 예, 이제 하다 보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오히려 어느 단체든 기웃거리지 아니하셨고 나름대로 학자로서의 오롯이 한길을 가셨던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인적 그런 인간적인 인간 네트워크가 굉장히 성격이 좋으시다는 평가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은 저런 교수님 처음 뵀는데 그러한 것들 인간관계가 오히려 앞으로 차라리 제가 생각하는 울산 발전연구원장이면 전혀 울산에 대한 편견도 없고 물론 뭐 지역에 대한 많은 의견 수렴도 중요하지만 그런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부담감은 없을까요? 어때요, 후보자님?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뭐 맡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울산 연구원이라는 것은 시정 연구지원기관이고 어떤 뭐 권력기관도 아니고 어떤 이해관계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울산에 전혀 연고가 없는 분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 대해서 굳이 한 말씀 드리자면 울산에 한 25년 있었고 여기서 그 봉직하고 있었던 것이 울산의 현황에 대한 이해도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그 개인적인 네트워크들은 그런 그 학연을 통해서 뭐 이루어졌던 것이고 또 뭐 말씀하시니까 뭐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시장님과의 인연에 대해서 뭐 아마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은 다시 되돌아보니까 이번 기회에 되돌아보니까 정확히 10년 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같이 해서 제가 논문 지도교수로 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선거를 앞두시고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긴장을 해서 뭐 안 쓰는 만 못한 정도의 논문은 쓰지 말자 해서 뭐 전국에서 최우수 학회지에다가 실었고요. 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비서를 보낸다든가 해서는 전 논문 지도를 못한다 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논문을 지도했었던 것이고 그 이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신문지상에 우리 시장님께서 뭐 신의와 의리를 상당히 존중하신다 하는 기사를 봤는데 만약에 제가 이번에 울산연구원장에 임용되는데 바로 그 시장님의 어떤 그런 측면이 도움이 됐다면 전 개인적으로 감사할 뿐이고 제가 뭐 그런 면에서 뭐 의존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예, 이제 우리 후보자님 답변에 이제 저는 아까 그런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 하지만 아까 이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울산을 잘 아신다, 현안을 이해하신다는 부분에 조금 반론을 제기하자면 결국 이 모든 연구의 주제는 연구원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가 얼마나 객관성을 가졌느냐, 그 얼만큼 타당성을 가지고 이 연구에 임했고 결과물이 나왔느냐, 이러한 것들을 마지막에 결정하시는 분은 연구원장이십니다. 그죠? 네. 방금 말씀하셨던 많은 현안을 이해하고, 물론 컨트롤 싱크탱크 제일 대장님이 그걸 충분히 아시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먼저는 연구원들이 얼마만큼 현안을 이해하고 그 현안을 수탁을 받았을 때 그걸 잘 연구해내는 그게 중요한 거고, 제가 이제 염려하는 바는 뭐냐, 그런 이해관계가 안 그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혹여나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선택에 있을 때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장님과의 어떤 방금 그 아주 좋은 인연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서기에도 보면 현 민선 8선의 시장님의 또 정치 철학,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공약의 어떤 실현,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현안들이 많이 올 겁니다. 앞으로 울산발전연구원에 그런 현안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실 때 결과물이, 즉 현안을 가지고 민수시장이 지금 가지고 가는 정치 철학의 어떤 그런 내용과 연구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과감하게, 아무리 우리가 울산시에서 예산을 주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꼭지가 틀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걸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의원님 우려나 당부 말씀 뭐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저 스스로는 그런 개인적인 인연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 캠프에서 일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냥 그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연구 진행이나 뭐 사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선을 그을 것이고, 문제가 되는 사업 성과를 호도한다든지 뭐 그런 면에서는 특별히 경계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또 중립을 지켜서 연구원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되신다면 그런 부분을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배경님. 예, 그 후보자 경력과 관련해서 사회과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 등 전문가인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산개발부 연구원 근무라는 경력이 좀 특이합니다. 네. 여기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설명을요? 예. 네, 제가 1983년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그 83년 1월에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보산업 육성의 해로 지정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말 그대로 시자도 모를 때였는데요. 저는 이제 경제를 학부에서 전공했기 때문에 한국개발원 KDI에 취직을 하려고 그 KDI의 입사 시험은 5월에 있었습니다. 근데 5월을 기다리고, 졸업과 동시에 5월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월 달에 한국과학기술원의 시스템공학센터라는 데에서 그런 그 컴퓨터 관련한, 그 소프트웨어 관련한 그런 부서에서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전화했던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컴퓨터의 C자도 모르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했더니 들어와서 월급을 주면서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또 다양한 전공이, 그때 당시는 수학이나 전자계산기 공학과 정도가 이제 주로 갔는데 인문사회과학도 가능하겠습니까? 했더니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합니다. 제가 2년 반 근무하면서 과학기술처에 파견 나가서 그 업무를 전산화하는 작업에
투입을 됐었는데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업무를 파악하는 그 이른바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전산 마인드를 집어넣어서 전산화로 바꿔주면 얼마나 그게 효과적일까,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설득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자력 공학과 관련된 원자력 안전과 이런 데를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그들의 업무를 파악하는데 그쪽의 전공자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총무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훨씬 더 용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 전공 배경의 연구원들이 필요하다는 말이 그때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전산이나 이런 쪽은 아니었어도 가능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용어가 익숙하다니까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제가 조직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 후보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위원께서 지금 현재의 울산연구원의 연구 실적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이게 실적 위주의 타 지자체에 봐서는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하니까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2년도 이 지금 우리가 울산연구원의 인사청문회 추가 요청 자료입니다. 이게 보시면 42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사고 이월이요. 네. 예, 사고 이월 금액이 2억 9,272만 2천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목이 뭐냐면 자체 과제 사업비, 대행 사업비, 대행 사업비, 대행 사업비, 수탁 과제 사업비, 수탁 과제 사업비입니다. 이게 하지 않고 사고 이월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과제를 사고 이월하지 않았다면 실적이 당연히 오르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여기에 26명의 인력으로 울산연구원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연구 데이터가 그대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왜 이것이 사고 이월된 경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 이월하고 예. 또 연구원 인력의 어떤 과제 수행 효율성하고는 바로 연결되지는 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효율성은 적은 인력으로 일정 수 이상의 과제를 수행해서 1인당 과제 수가 다른 지자체의 어떤 유사 연구원에 비해서는 더 많다. 그래서 이제 연구 효율성이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산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 저는 뭐 조직 관련해서 전공을 했던 학자라서 예산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이 사고 2월은 2월 중에 뭐 계속비 2월이라든가 뭐 명시 2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고 2월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 사업 과제의 기간하고 그 정산하는 회계연도 기간과의 충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뭐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중에 시작해서 끝나는 과제라면 이런 사고 2월의 문제가 전혀 없는데 뭐 10월에 시작해서 내년 1월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그 다음 1월로 넘어가는 그게 이제 사고 2월이라고 해서 뭐 큰 좀 이제 금액이 큰 것도 있습니다만 뭐 아주 자잘한 것들도 있는 데이터를 저도 봤습니다. 네. 예, 후보자님, 제가 이게 뭐 생뚱맞게 이렇게 제가 이거를 수치를 후보자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원장이 되시면 조직 진단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네. 그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네. 말씀드리고 영업 수익과 관련돼서도 21년도 대비 22년도에 수입이 증감액 8억 4,400만 원 정도 삭감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대행사업 수익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 위원 보기에 그렇게 타이트하고 세밀하고 경제적인 그런 경영이 아니었다. 그렇게 저는 판단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후보자 되시니까 원장 되시면 이런 부분들도 잘 좀 생각해 주시고 경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네. 예, 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떠한 인구 유입 정책과 관련돼서 또 말씀하신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감소 대책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울산의 인구가 감소하고 어떤 경제 활력이 침체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일단 고령화라든지 저출산 뭐 이런 인구 사회학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감소함으로 해서 울산을 떠나는 인구가 지금 작년, 재작년으로 치면 제 기억에 한 13,000명 정도가 인구가 이탈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그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아까도 우리 그 민선 8기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 뭐 기업 유치,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또 그런 그 기업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기업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도심의 중간 성장 축을 단절시키는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 해서 산업 입지 요건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 유치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적인 구조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비공개를 요 정의하고 별도로 할 겁니다. 요. 네. 우리가 이제 인구 절감에 대한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 인구가 방금 일자리가 없었을 때 많은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어느 그 리서치에 의하면 퇴직 인구, 네. 퇴직 인구, 특히 울산은 그 산업 역동 하시는 분들이 은퇴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대부분. 근데 이들이 울산에 안 살겠다, 은퇴 후에. 그게 50% 넘었거든요. 그럼 이들이 증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뭐 울산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교육과 주거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직업입니다. 직업과 교육인데 또 그런 그 고령자들이 울산을 이탈한다면 글쎄요, 그것은 이제 교육 문제와 상당히 많이 관련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어떤 교육? 그러니까 이제 아니요, 이제 자녀 교육상 그 연령대가 맞으면 예, 뭐 대학을 진학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은퇴 세대는 대학을 거의 다 졸업세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60, 70대라고 하신다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 그쪽 분야에 뭐 현재 알고 있는 아이디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연구원장에 임명이 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울산에 특별한 관심을 예, 갖고 그 부분이 예.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나서 네, 네. 의견을 물었고 앞으로 혹시나 되신다면 그 부분에도 좀 예, 신경 네. 최근에 제가 써주시라. 논문을 지도했던 제목이 고령자 재취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앞으로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게 조직 그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상대적으로 고성과자다, 저성과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사실 좀 기준이 애매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이 저성과자에 대한 앞으로 이거 어떻게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일단 조직이라고 하는 게 평가를 부분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일단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차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정성에 근거한 조직관리 운영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연구원의 경우는 매년 저성과자에
대한 그 관리 계획을 짜서 그것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성과자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일시적인 저성과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저성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저성과자라면 일단은 그 업무를 재분석해보고 또 어떤 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먼저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저성과자는 어떤 승진이라든가 또 그런 불이익을 인사상의 불이익, 뭐 또 재임용 탈락 이런 강력한 조치가 수반돼야 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우리 울산 연구원은 다 어떤 일반 공무원하고는 달리 이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또 특히 아까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울산 연구원이 싱크탱크라는 그런 어떤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공무원들의 인사정책하고는 달리 성과자와 비성과자를 정확하게 좀 나누어서 거기에 따른 인사정책을 확실하게 좀 해야만이 살아있는 조직 또 효율적이고 성과가 나는 그런 의무를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점을 뭐 물론 좀 조금 있다가 또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또 원장님이 또 바뀔 수 있다 이래서 그런 걸 잘 못하더라고요. 일반 그 공동단체에서는. 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활을 걸고 제대로 꼭 좀 실현을 해주셔 우리 조직이 좀 살아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조직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야, 더 이상 우리 의원님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예, 없으면 능력 및 정책, 전문성 검증 관련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 사생활 등 도덕성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을 듣기 전에 전 시간에 우리 회의 중에 말씀했던 석사, 박사 논문 모사율 검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후보자께서는 발언에 나오셔서 최종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 청문회를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청문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도 저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고 또 앞으로의 어떤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아주 귀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3년간 교수 생활을 마치고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었습니다. 제가 사회과학자로서 나름대로의 전문 지식과 어떤 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울산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신성장 동력 발굴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른바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이룩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을 명심하고 그를 불식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위원님께도 다시금 감사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후보자님의 적극적인 회의 진행 협조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되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본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1일 오전 9시 30분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